이번 시간에는 우리 프로젝트 일정 계획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로젝트 일정 계획이라는 건 말 그대로 스케줄링이에요. 스케줄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일정 계획은 프로젝트의 프로세스를 이루는 그 소작업을 먼저 파악을 해요. 소작업을 파악하고 예측된 노력을 각 소작업에 분배해서 그 소작업의 순서, 어떻게 작업할지 그 순서와 일정을 정하는 걸 보고 우리가 프로젝트 일정 계획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때 이제 프로젝트 일정 계획에서 사용되는 그런 기능에는 WBS라는 것도 있고요. 퍼트라는 것도 있고 CPM이라는 것도 있고 간트 차트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WBS라는 거는 우리 개발 프로젝트를 여러 개 작은 그 관리 단위로 이제 분할을 해요. 분할을 하고 그 분할된 거를 이제 계층적으로 기술한 그런 업무 구조를 보고 우리가 WBS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자, 그럼 이제 퍼트부터 시작해서 CPM, 간트 차트 이제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자고요. 자, 첫 번째 거 이제 퍼트요. 퍼트라는 거는 우리말로 하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 평가 및 검토 기술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우리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체 작업의 상호 관계를 표시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보고 우리가 퍼트라고 그렇게 불러요. 얘는 이제 각 작업별로 다음과 같이 낙관적인 경우,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비관적인 경우 해서 이렇게 각 세 단계로 나눠서 우리가 이제 종료 시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퍼트라는 거는 개발 경험이 없어서 소요 기간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이제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프로젝트 일정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노드하고 간선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 자, 그 그림 좀 보자고요. 자, 퍼트라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처럼 노드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A다, B다, C다, D다 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된 거.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로 이제 원 노드로 이제 작업을 이제 표시하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화살표가 있죠. 요거를 보고 우리가 간선이라고 부르는데 요 간선에서는 이제 낙간치다, 기대치다, 비간치다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원 노드 동그라미는 이제 우리가 작업을 나타내더라. 그리고 간선 선이요. 중간중간에 화살표 모양의 선이요. 얘네들은 이제 낙간치, 기대치, 비간치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하더라. 우리 낙간치다, 기대치다, 비간치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요거 이제 뭐 할 때 봤어요? 우리 LOC 기법에서 우리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낙간치다, 기대치다, 비간치다 하고 그런 말들이 나왔었어요. 이게 기억나셔야 돼요. 기억 안 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 경로, 그리고 작업에 대한 경계 시간, 그리고 작업 간의 상호 관련성,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A 작업이 완료가 돼야 B를 할 수 있고요. B가 완료돼야 C를 할 수 있고, C가 완료돼야 E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작업 예측치를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이 있어요. 자, 공식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작업 예측치를 구할 때는 우리가 6분의 비간치 플러스 4 곱하기 기대치 더하기 낙간치 이렇게 이제 계산한다. 그렇게 이제 계산 공식이 써져 있죠. 요거 이제 어디서 많이 봤어요. 어디서? LOC 기법에서. 우리 여기서 낙간치라는 게 숫자가 가장 작은 거 최소값을 보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비간치 그러면 얘는 이제 최대 가장 큰 값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기대치는 그것들의 이제 평균 값을 보고 우리는 기대치라고 그렇게 이제 불렀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간선들마다 전부 다 숫자가 3개씩 써져 있죠. 그때 이제 2라는 거, 숫자가 제일 작죠. 얘가 이제 낙간치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14가 가장 크잖아요. 요 14가 이제 비간치가 되는 거고, 중간에 있는 요 5가 이제 우리 기대치가 되는 거죠. 평균값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평균은 2하고 14의 이 두 개의 값의 평균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 예치를 구해라.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있는 거 2하고 5하고 14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서는 우리 비간치가 요 첫 번째 걸로 봤을 때 우리 비간치가 14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대치가 5, 그 다음에 낙간치가 2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곱하기가 먼저 있으니까 4 곱하기 5 이걸 먼저 계산해야죠. 그럼 이제 20이 나올 거고요. 20에다가 이제 14를 더해야죠. 그러면 34가 될 거고 34에다가 2를 더하면 36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6분의 36 하게 되면 얘는 작업 예치가 6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퍼트에서 이제 새로 나온 게 평방 편차요. 편차. 얼마나 이제 오차가 있는지 그걸 이제 구해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평방 편차 구하는 공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PERT에서는 요 공식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 PERT는
우리 전체 작업의 상호관계를 표시하는 그런 네트워크다라는 거, 요거 이제 잘 기억하시고, 얘는 주로 언제 쓴다? 개발 경험이 없어서 소요기간, 예측이지 어려운 그런 프로젝트의 일정 계획을 세울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거다. 그때 이제 낙관치다, 기대치다, 비관치다, 이런 것들을 표시한다. 이런 특징 잘 기억하시고, 공식도 잘 기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CPM 기법이요. CPM이 이제 우리말로 하게 되면 임계 경로 기법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얘는 이제 프로젝트 완성에 필요한 그 작업들을 쭉 나열해요. PRT처럼 쭉 나열하고 그 작업에 필요한 그 소요 기간을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기법을 보고 우리가 CPM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 이 CPM도 마찬가지로 노드하고 간선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거기서 이제 노드라는 거는 이제 작업을 나타내는 거고, 간선은 이제 작업 사이에 전후 의존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게 우리 간선입니다. 해서 원형 노드, 원형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그 원형 노드는 각각의 작업을 의미하더라.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작업 그리고 소요 기간 그런 것들을 이제 표시해 주더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박스 노드라는 것도 이제 사용이 돼요. 박스 노드라는 거는 이정표 역할을 해주는 거. 이정표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이정표의 이름하고 예상 완료 시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표시하는 게 우리 박스 노드요. 그 다음에 이제 간선이라는 거는 화살표의 흐름에 따라서 각 작업이 진행된다. 진행 흐름, 방향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 있는 그 작업이 완료가 돼야 다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자, 그럼 CPM 좀 보자고요. 자, CPM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A가 이제 시작점이고요. 여기 J가 이제 끝나는 종료 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그림을 봤을 때 A 작업이 있고 B 작업이 있고 중간에 이정표도 있고요. 그 다음에 E라는 작업도 있고 중간에 막 이정표도 있고 쭉쭉 붙어 있죠. 근데 그때마다 전부 다 뭐가 붙어 있다? 며칠이 이제 소요되는지 소요 기간이 이렇게 쭉쭉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J까지 가는데 그때 갈 수 있는 경로가 되게 많아요. 자, 이 위로 A를 지나 B를 지나 이정표를 지나서 2로 갔다가 그 다음에 요 위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도 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도 갈 수 있겠죠. 밑으로도 이렇게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D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정표 2번을 지나서 F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정표 4번으로 갔다가 H로 갔다가 이렇게도 갈 수 있죠. 그리고 C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정표 2번을 지나서 F로 갔다가 이제 밑으로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위로도 또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A에서 이제 출발해서 이제 B로 갔다가 이정표 1번을 지나서 F로 갔다가 이정표 5번을 지나서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경로가 되게 많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CPM이라는 거는 우리말로 하게 되면 임계 경로 기법이라고 했는데, 임계 경로라는 거는 가장 소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그 경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작업들마다 이제 며칠이 이제 소요되는지 전부 다 날짜가 써져 있으니까 이 날짜들 중에 가장 긴 거, 가장 오래 걸리는 거, 그게 이제 임계 경로요. 임계 경로. 그래서 이 CPM 같은 경우는 이제 임계 경로 구해라. 그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임계 경로 구해라 그러면은 제일 오래 소요되는 그 경로, 그게 이제 며칠이 걸리는지 이제 그거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는 지금 굵게 표시된 거 있죠? 자, 지금 이 경로로 가는 게 임계 경로예요. 제일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여기서 이제 13일 걸리고 7일 걸리고 14일 걸리고 20일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6일이 걸리고 37일 걸리고 9일 걸리고 46일 걸리고 이제 요 제이에 이제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긴 경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 경로를 보고 우리는 임계 경로라고 한다. 요게 이제 그림을 이렇게 주어지고 임계 경로 며칠이 이제 소요되냐 그렇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경로를 이제 순서대로 써라 그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트 차트요. 간트 차트라는 거는 프로젝트의 각 작업들이 언제 시작이 되고 언제 종료가 되는지 그런 이제 작업 일정을 막대 도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시하는 그런 프로젝트 일정표를 보고 우리가 간트 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트 차트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작업이 1번부터 시작해서 2번 작업, 3번 작업, 4번 작업, 5번 작업하고 이렇게 5가지가 있을 때 이게 1번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제 끝나는 거고요. 2번 작업은 1번 작업이 끝나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끝난 거고 그 다음에 2번 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3번 작업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끝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되는 게 우리 간트 차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고 다른 말로 시간선 차트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목표를 미달성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유가 뭔지
기간을 예측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의 문제점이나 그다음에 이제 예산 초과 지출 이런 것도 이제 관리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원 배치가 됐든 인원 계획이 됐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작업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 그리고 중복으로 이제 일 처리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 이제 자원 배치를 어떻게 하고 인원 계획을 몇 명을 더 충원시킬 건지, 아니면 몇 명은 집에서 그냥 쉬게 할 건지, 그런 것들 우리가 계획을 이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표가 됐든 작업 일정이 됐든 작업 기간이 됐든 산출물 이런 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평 막대 길이, 그 막대기가 얼마나 기냐 짧냐, 그거는 이제 각 작업의 기간, 그 작업이 이제 며칠 동안 진행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간트 차트라는 거 요 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작업 일정을 어떻게 표시한다? 막대도표를 이용해서 표시하는 프로젝트 일정표다. 요 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운 프로젝트 일정 계획에 대해서 잘 정리하시고 특징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